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5번째 검찰 출석인데요. 지난달 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입니다. 자, 수원지검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상훈 기자,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가 오전 10시 반에 시작했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저녁 6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지금은 조서를 열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반에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건데 이 대표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 중단을 요구한 걸 검찰이 받아들인 겁니다. 먼저 오늘 출석하면서 밝힌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단식 10일 차인 이재명 대표는 수염을 깎지 않은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정문 앞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 우리 돈 100억 원가량에 대해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보고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는데요. 서면 진술로 답변을 대신했던 이전 조사와 달리 이 대표는 일부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식사를 거른 채 2시간 조사 후 20분 쉬는 방식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의료진과 구급차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서면 답변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검찰 출석과 함께 8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의 혐의를 반박하는 내용인데요. 이 대표는 스마트팜 사업의 대가로 북한에 500만 달러가 건네졌다면 경기도의 해당 사업은 종료됐어야 했지만 돈을 건넸다는 2019년 이후에도 2년 동안 5억 원씩 예산이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모두 지불했다면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는 건 검찰의 부당한 압박과 회유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사자의 진술보다 자세한 게 있겠느냐며 충분한 물증을 확보했고 조사 과정에서 제시하기도 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이 대표에게 오는 12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요. 이 대표가 불응하면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아프리카 북서부 해안에 위치한 모로코에서 현지 시간 8일 밤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인명피해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만 최소 820명입니다. 아직도 무너진 건물 속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가 지진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건물 앞에 나란히 앉아있던 두 남자. 갑자기 흔들림이 느껴지자 놀라며 황급히 뛰어갑니다. 그 뒤를 쫓아 다른 시민들도 빠르게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자리를 뜬 지 약 10초 만에 건물 잔해가 쏟아져 내리면서 골목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광장 한복판에 높이 솟은 탑이 흔들리자 광장을 거닐던 사람들이 황급히 탑으로부터 멀리 도망칩니다. 몇 분 뒤 광장엔 부서진 건물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오후 11시 11분쯤 북아프리카 모로코 마라케시 남서쪽 약 70km 지점에서 6.8 규모의 지진이 났습니다. سينا الماء كيطيحوا من الفوق كيطيحوا شي حويجات كانوا معلقين كيطيحوا بس دادر تحت منا ما بقيناش قدرنا نوقفوا كاع ولا نجلسوا هربنا راه كلشي خارج. 모로코 내무부는 지금까지 집계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소 820명이며 부상자는 672명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건물 잔해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돼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마라케시뿐 아니라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를 비롯한 7개 지역이 직접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외신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마라케시 구시가지 메디나 건물도 일부 무너져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모로코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은 360명, 마라케시 인근에 거주하는 교민은 1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현재까지 지진 관련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난동 부리는 학생을 제어했다고 아동 학대 신고를 하고 교사가 물건인 양 당장 치우라던 학부모들. 이렇게 4년을 시달려온 대전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죠. 오늘 유족과 동료 교사들의 오열 속에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이 교사는 숨지기 40여일 전 교사로서 무기력함에 빠진 시간을 고백하는 절절한 글을 남겼는데요.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구 차량이 학교로 들어서자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들의 울음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메웁니다. 숨진 교사의 영정사진이 교실로 향하자 어린 제자들이 흐느끼며 뒤따릅니다. 지난 4년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학교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선생님의 마지막을 배웅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건에 이어 또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안타까움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아이 담임 선생님은 아니었어도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선생님한테 마지막 인사하는 게 그냥 좋을 것 같아서. 운구차가 떠난 뒤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제2의 선생님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 나와주세요. 왜 선생님의 마지막 길을 같이 해주시지 않는 겁니까? 지난 7월 해당 교사가 교사노조에 남긴 교권 침해 사례도 공개됐습니다. 학부모가 교장실에 민원을 넣어 지도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고 교사로서의 무기력함에 빠져 우울증 약을 먹으며 보냈다면서 다시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썼습니다. 당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희망적인 교단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글을 맺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하면 이렇게 바뀌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제 무기력함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교사노조는 숨진 교사가 오랜 민원으로 고통받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들이 있다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죠.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로도 잘 알려진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MBC와 만났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희귀한 나라라고 말했는데요. 아직도 재생에너지보다 석탄 발전이 더 싼 나라, 전 세계 4%에 드는 희귀 국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에도 강력한 기술 경쟁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이나 기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운동을 이끄는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을 세계에서 보기 드문 희귀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But Korea is one of the few countries where the cost of electricity from solar and wind has still not fallen below the cost of electricity from burning coal and gas. 이 말이 맞는지 세계적인 시장 조사 기관에 물었습니다. 노란색 구간은 태양광 발전이 가장 싼 나라, 연 하늘색은 풍력이 가장 싼 나라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중국은 풍력이 가장 쌉니다. 일본과 호주, 프랑스와 인도는 태양광이 가장 저렴하죠.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붉은색입니다. 조사 대상 50개국 중 우리나라는 지금도 석탄 발전이 가장 싼 희귀한 나라가 맞았습니다. As a matter of fact, if we add up the size of all the power markets around the world where grid parity has already been reached, that represents 96% of the global power demand. So Korea is a rare 4% exception. 원인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규모가 작은 데다 전력 시장에 대한 규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엘고어 전 부통령은 그러나 이런 한국에도 내년부터는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But
that will happen within the next year. So my advice is to prepare to move quickly to phase out the burning of fossil fuels. 전면적인 가격 역전은 2028년에서 2029년 사이에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올해 태양광 발전 가격입니다. 메가와트 시당 최저 72달러에서 최고 140달러인데요. 우리 돈으로 대략 10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최고 가격이 115달러로 떨어지고요. 2028년에는 더 낮아져서 83달러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가장 비싼 태양광 발전 가격이 가장 싼 가스 발전 가격보다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전환은 비용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시장 분석가들은 오히려 큰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a modeling analysis that we did, getting to net zero from now to 2050 is a $194 trillion opportunity.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가진 나라 중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3 of the 6 most important battery companies in the world are here in Korea, and the cars that you're making are fantastic. 우리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요즘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 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동 인구가 급감했기 때문일 텐데요. 고령층이 많은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는 놀이터를 철거하고 경로당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70여 세대가 모여 사는 영구 임대 아파트 경로당에 10여 명이 들어서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장소가 조그마하다 보니까 몇 사람만 모여도 포화 상태예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자 좁은 경로당이 이들을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반면 어린이 수는 급격히 줄어들자 아파트 단지에 마련된 어린이집은 지난 2월 폐쇄됐습니다. 이곳 단지와 주변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결국 시설이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주민들은 LH에 어린이 놀이터까지 철거하고 경로당을 추가로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30년 살았고 과거에는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어린이들이 이제 많이 봤는데 지금은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많이 없고. 강릉의 한 영구 임대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놀이터를 철거하고 노인 체육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2년 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곧 해질 것 같더니만 그다음 답변은 전국적에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조사한 후에 해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예산이 없다. LH가 관리하고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는 전국 241개. 주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아이가 줄자 놀이터를 없애고 노인 시설을 만들어 달라며 적지 않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영구 임대 아파트 5곳 가운데 올해에만 4건이 들어왔습니다. 현행법상 단지 규모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 등 특정 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하며 변경하는 것은 인허가 변경 및 지자체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어린이들이 뛸 공간이 사라진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와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 일상에 맞는 시설이 다시 정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르신네들이니까 우리가 그게 뭐 스마트 인지 놀이터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